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 시설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어떤 일에 기초가 된다. 그런 때 이제 쓰잖아요. 기초 기자에다가 반석 반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공간이 정상적으로 이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을 이제 기반시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기반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 밑에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시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각 시설마다 이런 종류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반시설의 종류, 7가지 시설과 각 시설마다 해당되는 종류를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 종류만 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시설 종류와 이런 목록 등을 정하는 거를 이제 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종류를 정하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뿐인 그런 상태예요. 그냥 메뉴판 같은 겁니다. 이런 메뉴판을 작성한 거예요. 이걸 대통령령으로 작성한다는 것이고, 이제 이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거를 어디에 설치할지, 얼마나 크게 지을지 그런 것들을 정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기반 시설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계획 시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의 정의가 이 기반 시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는 거고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 이런 기반시설의 종류를, 전에는 이 그냥 단순 기반시설 종류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뿐이죠. 이것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가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요 구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먼저 그러면은 이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 있고요. 각각의 이제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은 교통시설에는 교통과 관련된 거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교통시설 중에 약간 좀 특징적인 게 이런 주차장과 차량 검사 시설, 그 다음에 면허시설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런데 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이 폐차장이나 운전학원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 폐차장은 밑에 있죠. 환경기초시설에. 그리고 운전학원은요, 그냥 기반시설 자체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간시설 보면은 공공공지, 유원지, 녹지, 공원, 광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지라는 말은 없고요. 이 법적인 용어가 공공공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시설은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셔도 좋아요. 공간 공유, 지원, 광이다. 그렇게 암기를 해놓으셔도 좋고요. 유통공급시설은 말 그대로 이제 유통, 공급과 관련된 시설인데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 시설도요. 뭔가 이 방송이나 통신이 흐르는 시설이죠. 그래서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되는 거, 공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암기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공공자가 붙었다고 해서 뭐 공공공지나 공지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방제시설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수설비 이렇게 방자가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방제시설 같은 경우는 방방곡곡 하유저, 이 방방곡곡에 이 수준이 낮은 유저가 있다, 하유저 있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하자라고 해서 이 하천이지 하수도가 아닙니다. 하수도는 요 밑에 환경기초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피해가 되는 더럽고 좀 뭔가 막 뒤처리하는 그런 시설, 그런 것들은 다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폐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은요, 우리가 이제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 어떤 곳이냐?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입니다. 이 장사시설은 죽을 때 가는 거죠. 도축장, 뭐 죽이는 곳이에요. 종합의료시설, 아플 때 가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장사, 도의회,
맞나? 뭐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환경기초시설은 이제 살펴본 대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은 이제 폐하, 환경이 폐하죠, 요즘에는. 그 주의사항 보시면은 이런 시설들은 이제 기반시설이 아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도 세분이 되는데요. 세분이 되는 기반시설은 요 세 가지입니다. 도로, 자동차 정류장, 그 다음에 이 공간시설의 광장, 요것이 세분됩니다. 그래서 도자광인데요. 자, 도로는 다 도로자가 들어가요.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용 전용도로 이런 것도 세분이 된다. 고가도로, 지하도로 그렇게 도로자가 들어가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광장도요. 다 광장자가 들어갑니다. 자, 교통광장. 자동차 정류장은 이제 정류장자가 안 들어가는데, 이제 자동차 정류장과 관련된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 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정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광장에 각각 도로자가 들어가고 광장자만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셔도 이제 관련 문제가 나오면은 찍고 또 찍은 것이 맞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의 정의를 보면 아까도 살펴봤듯이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죠. 이런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해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거를 뭐 도로면 도로, 철도면 철도, 이거를 어디에 얼마나 어떤 규모로 지을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게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공공시설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이제 공공시설이라고 하고요. 공동묘지도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 거. 그리고 기반시설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결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 기반시설 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시험에 다루고 있지 않다가 이제 또 여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도시지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고요.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궤도 및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런 기반시설들을 설치하냐? 이 기반시설은 중요한 건데, 자, 거기서부터 의문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거 무작정 외우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원래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제대로 시스템, 절차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기초조사도 하고, 공람도 걸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서 입안이 되면은 그걸 또 협의와 심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이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취지가 뭐냐면 이런 번거로운 그런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시간 걸리는 거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 이제 다소 이런 것들은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경미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민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유도리를 부리는 그러한 차원의 것들을 이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감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든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 주차장이나 시장, 이런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주민 실생활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까지 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면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차를 좀 대폭 축소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수지,
방화 설비, 방풍 설비, 방수 설비, 사방 설비, 방주 설비, 자, 요런 거 여기까지 한번 일단 끊어서 보면은 이게 모든 게 다 재해 예방 목적인 설비들이에요. 재해라는 것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주민 공람이든 지방의회 의견이든 그런 것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저수지라는 것은 입지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다 산세를 보면은 저수지가 위치할 그런 곳이 이미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좀 주민 생활과 약간 좀 격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주민 공람을 거치고 지방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장사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좀 뭐 주민 생활과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장사법이라는 좀 더 엄격한 것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해서 결코 그냥 쉽게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른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더 관리하고 있어요. 종합의료시설? 자, 이런 것도 이제 국가가 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서 참여해서 병원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틈을 주는 차원에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부담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폐차장도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은 꼭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시설들을 다시 보면은 좀 이해가 더 명확해집니다. 도축장,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 그 다음에 뭐 도로, 철도, 뭐 항만, 공항, 그 다음에 유원지, 공원, 그 다음에 공동구, 하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특징적으로 이 도축장, 뭐 폐수 처리 시설 이런 거 보면은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겁니다. 그리고 또 민원 발생 소지가 커요. 이런 것을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거치도록 하는 거고, 도로, 철도 이런 것도 뭐 이게 어디로 나누냐에 따라서 사유재산 가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거쳐야 하는 거죠. 공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구나 하수도 이런 것들은 또 역시 민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두 끝도 없겠다 싶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응용력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자, 여기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또 구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드냐 그런 거예요. 자, 보통 기준을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렇게 연결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이다 그런 거죠. 자, 왜 이제 국토교통부령이냐? 이 기반시설은 대통령령으로 그 종류를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령. 자, 그 기반 시설에 비해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의 구조 설치 기준이라는 것은 훨씬 더 세부적인 거예요. 그 기준은 이 대통령 밑에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보다도 그 기준보다도 더 세부적인 사항은요.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을 관리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것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뭐 국대지조 이렇게 암기 코드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뭐 국가가 당연히 대통령,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런 식으로 해두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순환을 반복하실 때 정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자, 여기도 이제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오고 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됩니다. 자, 공동구라는 것은요,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구가 지하에 매설된 구멍, 큰 구멍을 말해요. 공동구,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큰 구멍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 설비, 하수도 설비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을 개선시키고요. 도로 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 의무적인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공공주택지구, 정비구역, 경제자유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것들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런 해당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자, 이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고 교통량들이 밀집하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런 곳에 전봇대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선로며 그런 것들 한 개 묶어서 큰 구멍에다가 다 지하에 매설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종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 시험에. 그래서 이 구택도 공공 정비하면 경이롭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류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여러분이 이 번호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번호가 뭘 표시하냐면은 각각 이 시험에 나온 횟수입니다. 자, 요런 도청 이전 신도시 한 번 나왔지만요. 이 공동구의 설치 의무에 관련해서는 이게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또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방법이 이거 주변, 요 밑에 이제도 나오겠지만 이런 주변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게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틀린 답으로 산업단지 같은 게 나오죠. 산업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동구에 이제 수용되는 걸 보면은 의무적 수용 대상과 임의적 수용 대상이 있어요. 의무적 수용 대상이란 말 그대로 반드시 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을 말하죠.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 쓰레기 수용관까지요. 그런데 이 임의적 수용 대상은요, 가스관, 하수도관인 경우 임의적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가스관이라는 것은 이제 폭발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 전선로, 통신선로와 같이 매설을 했는데 가스관이 폭발하면 이게 다 같이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는 거고요. 반드시 수용하라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수도관도 마찬가지죠. 이 하수도관이 만약에 부식해가지고 이 하수도에서 황화수소라는 유독가스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전선 통신선로도 부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뭐 거기 공동구에 들어갔을 때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가스 중독 사고가 그 다음에 이 밖으로 악취 같은 게 새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하고 더럽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시설은 반드시 수용하라라고 할 수 없고 수용하더라도 이제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에 있는 임의사항요, 공동구에 있는 가, 하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구 수용 절차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이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이렇게 완료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 공사 기간, 공동구 설치 위치, 설계 도면 등을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돼요. 자,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통지하는 거지 이거를 뭐 일간신문에 공시한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일간신문 공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다 보면은 이거 익숙하네 그래서 이걸 맞는 답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 바로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이 공동구에 수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용도가 폐지된 종래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를 해야 돼요. 또 원상으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구의 설치 비용을 보면요. 이게 이제 설치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관리 비용 등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거 먼저 아시는 상태에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구의 설치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공동구를 쓰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점용 예정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의 점용 예정 면적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합니다. 점용 예정 면적 비율 이것이 뭐 공동구의 권리 지분 비율 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나올 수 있죠. 이거 아니고 점용 예정 면적 비율로 부담하고요. 이때 이 부담 비용에는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 비용도 공동구의 설치 비용에 포함됩니다. 이게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아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보상 비용도 공동구의 설치 비용에 포함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 비용 납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이 사업 시행자는요, 이 점용 예정자에게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담액, 그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되고요. 자, 나머지 비용은요, 점용 공사 기간 만료일 그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만료일 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는 그 공사의 완료일까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 운영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동구 관리자는요, 이 6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동구 관리자라고 합니다. 이 6인이 관리를 하는데, 다만 사실상 그 6인이 직접 관리는 안 되겠죠. 그래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도 실시하는데요.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은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자, 이 5년마다라는 숫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점검은 공동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비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위에서는 설치 비용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자, 관리 비용. 이 관리 비용은 이 용어가, 관리 비용은 함께 부담해요.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와 그 다음에 관리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는데, 이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이 공동구 관리자가 정합니다. 위에서도 그 점용 예정 면적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그랬죠. 위에는 이제 아직 설치하기 전이니까 그 설치 비용을 걷는 거니까 점용 예정이라는 그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점용 예정 면적 비율. 그런데 이제 다 설치하고 나서 관리를 하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이제 부담 비율이 적용 면적을 고려한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연 2회입니다. 이 반기별 아니고요. 분기별도 아닙니다. 이 반기별이라는 것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딱 그렇게 정해진 거고요. 연 2회라는 것은 그렇게 낼 수도 있지만 1년에 2번이니까 뭐 3월, 9월 낼 수도 있고 5월, 11월 낼 수도 있고요. 좀 더 유연성이 있는 그러한 구조인 거예요. 어쨌든 법적인 정확한 그 워딩은 연 2회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분기별이 아니라는 것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요, 이 연 2회가 아니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도 또 있습니다. 그건 생략되어 있고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설치 시에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거고요. 이 관리 시에 관리 비용은 공동구 관리자와 공동구 점용자가 같이 이렇게 부담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용 사용 허가 및 점용료 납부.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설치 비용을 애초에 처음에 부담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만약에 사용하려면 그냥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먼저는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할 때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점용료든 사용료든 납부하고 사용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광역시설은 이 광역철도나 광역 쓰레기 처리장 그런 것들을 말해요. 광역적으로 이렇게 걸쳐 있는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보면요. 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이지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이 따른다 그러면 틀린 내용인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옆에 이제 뭐 장사시설이나 도축장도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 광역시설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설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6인은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가 있어요.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는, 그럴 때는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관리공단이라는 이 법인이 설치 관리하죠. 그리고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한국도로공사라는 법인이 설치 관리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살펴보고 오늘 과정 마치도록 할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교통시설 나왔습니다. 교통시설은 차량 및 검사시설이다. 차량 및 검사시설, 교통시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맞고요. 공간시설, 자, 공간, 공유, 지원광 할 때 이 녹지 맞습니다. 유통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맞죠?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여기에 학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공공청사 이런 것들. 보건위생시설, 이거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건장사, 도의에 만나 할 때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었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이 5번이고요. 이 위에 이제 쭉 살펴보다가 잘 모르겠는 것은 일단 물음표 쳐놓고 넘어가다가 이렇게 확실한 답에서 문제를 딱 고르시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 자, 교통시설, 주차장. 자, 교통시설에 주차장 있는 거 맞고요. 유통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맞죠. 그 다음에 방제시설. 자, 방방, 하, 유, 저 할 때 이 하천 해당됐습니다. 공간시설. 자, 공유, 지원광 했는데 이 자연장지는 없었어요. 이 자연장지는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고, 환경기초시설, 환경이 폐하죠. 이 폐하. 그래서 맞는 답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이 연결을 묻는 거죠. 교통시설, 폐차장. 폐차장은 맨 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요게 틀린 거라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공간시설, 유원지. 맞죠? 공공문화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맞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시설, 방제시설, 방방하유 저수지 맞죠?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네, 더러운 거, 폐하, 하수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중 방제시설, 자, 방방하유저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해당하지 않는 건 하수도예요. 방방하라고 해서 하천이지 하수도가 아닙니다. 하수도는 더러운 시설이죠?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 부분 이렇게 이 하수도와 하천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거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 우리가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이런 것이 있었죠. 자, 이때 이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경미하고 이제 민간에서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시간과 그 다음에 절차를 좀 생략해주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이 민원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환경 영향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게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전세버스 운용 사업 및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런 거 이제 생기면 좋은 거죠. 빨리 진행돼야 돼요. 건축물 부설 광장, 변전소, 요거 좀 애매하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자, 이런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기피 시설이죠. 이런 경우는 절차 생략하고 밀어붙여서 될 게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향후 그 민원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답이 되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중 재활용 시설. 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5번 기반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자동차 정류장은요, 이 자동차와 관련된 곳인데 이거를 찾기 전에 우리가 이제 도자광이라서 도로와 세분할 수 있는 게 도로와 자동차 정류장과 광장이라고 그랬죠. 이 도로는 도로자가 다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광장은 광장자가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런데 교통광장이 나왔네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아닌 거죠. 요거는 왜냐면은 광장의 세부 분류 중에 교통광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도 따로 없죠? 도로 붙어 있는 거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여기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다 정류장 개념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자, 명확한 정의가 되겠죠? 맞습니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자, 요거 이제 여기 공동묘지도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거 근데 간단한 지문이지만 이제 쉽지 않은 지문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는 기반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도로자가 붙어 있는 것 중에 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죠? 이것도 도로고요. 이 도로는 기반 시설에 해당되죠. 네,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지문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하여야 한다. 자, 이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생활이 필요한 즉각적으로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굳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한 시설에 해당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어요. 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자, 이 공동구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구, 택, 도, 개발, 정비하면은 경이롭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걸 외웠죠. 도시개발구역 여기 택지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00만 제곱미터 초과 다 조건에 맞음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구택 할 때 택지개발지구죠. 200만 제곱미터 초과했네요. 그러면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자,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 등 모든 것을 고른 것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했다고 그랬고요.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구택도 공공정비, 그 다음에 정비,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경이 할 때 이전 신도시.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자, 이미 수용할 수 있는 게 임가하였죠? 그래서 가스관, 하수도관 맞습니다. 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열수송관 등은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열수송관은 아니었죠? 가스관과 하수도관만 해당됐습니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165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 수송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쓰레기 수송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쓰레기 수송관이 나오죠. 쓰레기 수송관 의무적 수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 심의회를 거치는 것 가하를 찾는 거죠. 가스관, 하수도관. 자, 이상과 살펴본 대로 이거 뭐 계속 나왔잖아요. 계속 나왔는데 이게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공동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해야 된다? 자, 이게 아니라 이런 예민한 것들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만 개별적으로 통지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일간신문에 공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기된 종래 시설이 있잖아요. 요거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도로는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당연한 겁니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비용, 설치 비용이 그 부담 비율은 공동구의 권리 지분 비율이 아니라 자, 점용 예정 면적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 비용은 공동구의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설치 비용도 포함된다고 했죠.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이 있은 후에 그 지체 없이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나오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를 하여야 하죠. 자, 그 다음에 공동관리자는 10년이 아니라 이 공동구 5년입니다. 5년마다 해당 공동구 안에 안전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고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죠. 자, 그 내용 여기 이렇게 나왔고요.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미 유지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 혹시 이 내용을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읽어보면 아, 그래야겠구나. 그렇게 감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공동구에 이제 관리비용 나왔네요. 밑에 관리비용. 관리비용은
단기별이 아니라 연 2회입니다. 연 2회로 납부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정확한 법률적인 워딩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 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아닙니다.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해야 됩니다.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공동구가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라고 얘기했죠.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반시설인 건 맞고, 그 다음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광역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특별시장 이 6위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고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자, 인천국제공항관리공단 그런 걸 말하죠.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